사랑의 모든 덕후 여러분, 일본 현대사를 애니로 알아본다. 안녕하십니까, 이석입니다. 예, 제가 저번에 동영상 하나를 올려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댓글들 소중하게 잘 읽어봤는데 그 중에 한 분께서 이 이야기를 일본의 CF 변천사와 같이 보면 더 재밌어지죠? 라고 말씀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특히 관심 있어 하는 광고가 바로 1970년도에 나온 후지 제록스의 광고인데요. 그 광고에서는 모레츠카라 뷰티풀해, 그러니까 맹렬함에서 뷰티풀로 라고 이야기를 하며 시대의 변화를 알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과연 맹렬함이란 무엇이고 정말 그리고 더 아리송한 게 뷰티풀이란 무엇인가 잘 모르시는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 불후의 명작 1979년도작 에이스를 놓여라 극장판을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이번에 말씀드릴 에이스를 놓여라 극장판은 그 데사키 오사무라는 감독이 만들어서 그 굉장히 일본 애니메이션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은 안노 히데아키 에반게리온 감독이 초창기에 이 작품을 패러디해 가지고 톱을 놓여라 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감독이 패러디를 만들었고 또 그게 덕후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큼 에이스를 놓여라는 굉장히 뚜렷한 발자국을 이 애니메이션 역사에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원작도 유명한데요. 1970년대에 주간 머가렛도라고 하는 소녀 잡지에 이 작품이 실려서 베르사유의 장미와 함께 쌍벽을 이루면서 전국 소녀들의 마음을 휘잡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줄거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작품은 어떤 줄거리를 갖고 있냐면은 오카 히로미라고 하는 그 굉장히 평범한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류자키라는 선배를 동경해가지고 테니스부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류자키가 오카에게 오카 너무 늦으면 안 되지 遅くってよ、ヒロミ。 한마디 했는데 류자키 선배가 나에게 말을 걸다니 하고 방방 뛸 정도로 오카는 류자키의 왕팬이었습니다. 이 류자키는 정말로 애니메이션 보게 되면 막 금발 휘날리고 너무나도 우아하고 고상하고 그리고 테니스도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말로 잘 치는 누구나 다 동경하는 그 아이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광팬으로서 테니스는 뭐 설렁설렁하고 이 류자키 선배만 쫓아다니던 오카는 그렇게 여자 선배를 좋아하는 팬의 하나로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정말 꽃중년에 잘생긴 남자 감독이 이제 신임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감독이 보기에는 오카야말로 진짜 재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카를 특별훈련시키고 오카를 고등학교 대표 선수로도 발탁하고 좀 편애를 했죠. 편애를 하고 그리고 오카만 특별 관리를 하니까 그 주변의 동료들이라든지 아니면 선배들이라든지 다 시기와 질투를 이 오카에게 하고 오카는 이제 나 곧 테니스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미움까지 받아가면서 테니스 쳐야 하나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감독이 오카와 류자키를 하나의 페어로 복식팀에 넣게 돼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복식팀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오카는 완전히 테니스 초짜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너무나도 실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류자키에게 짐만 되는 것 같고 류자키도 오카에게 당신은 저에게 너무 방해가 됩니다 라는 그런 말도 던지고 하면서 오카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근데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니스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오카도 이제 테니스가 점차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리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력은 뭐 좀 모자른다고 하더라도 이 공의 흐름에 자기의 리듬을 잘 조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마침내 류자키도 오카를 진정한 자신의 라이벌로 인정하고 서로 화해하게 되면서 이 애니메이션이 끝나게 됩니다. 예, 이러한 서사는 사실 1960년대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스포콘이라는 장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스포콘이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 콘조모노, 그러니까 스포츠 근성물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악으로 깡으로 안 되면은 정신력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스포츠에 관한 서사를 다루고 있는 장르입니다. 이게 60년대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바로 고도경제 성장 시대의 맹렬함을 가장 잘 표현하는 장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게 구체화된 계기가 있습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팀이 여자 배구팀 동양의 마녀라고 불리는 국가대표들이었는데 이 팀이 마지막에 소련과 결승전에서 붙어가지고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그 시청률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전설적으로 엄청나게 그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한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팀에는 각별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무명의 시절에 그 감독이 공장에 가가지고 여자 노동자들을 상대로 아마추어 배구팀을 만들게 됩니다. 이 아마추어 배구팀은 낮에는 노동하고 밤에는 특훈을 받아가면서 스파르타 뭐 그런 특훈을 받아가며 점점 실력을 쌓게 되고 1년 만에 전국체전 1위 그리고 뭐 수년 만에 전국 대회 대표팀으로 거듭나서 이제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 이렇게 급상승하는 마치 만화와 같은 성장 스토리가 이들을 대표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은 감독의 Can Do Spirit, 일본어로 말하자면은 나세바 나루 하면 된다의 정신입니다. 이 감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노력하면 반드시 달콤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성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 감독의 책 제목이 뭐 나세바 나루 같은 거였는데 뭐 아니면 오레니 찌이테 코이 이런 것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정신으로까지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성론이 스포츠에서 시작돼 가지고 일본의 시대를 풍미하게 되는데 그 시대의 한 결과물이 바로 스포콘입니다. 이 스포콘에서는 기승전결로 따지자면 굉장히 허약하고 나약하고 빈곤한 소년이라든지 소녀가 등장하게 됩니다. 감독이라든지 아버지 맹렬하게 훈련을 받아서 스파르타식으로 특훈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라이벌을 만나게 돼요. 라이벌이 굉장히 천재 같은 라이벌을 만나서 그 라이벌과 스포츠 경기에서 정정당당하게 붙어서 그 치열한 모습을 사람들이 관람하게 됩니다. 이 소년이 결국에는 자기를 극복하고 완벽하게 라이벌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1위 자리에 오르게 되는 영광의 순간을 만끽하게 되는 이러한 기승전결의 스토리가 이 스포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거인의 별이라는 만화인데요. 거인의 별에서는 굉장히 그 가난하고 체구도 왜소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정말 잔인할 정도의 훈련을 받아서 이 소년이 급성장해서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들어가게 되고 마침내 모두가 우러러보는 거인의 별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이 거인의 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밈이 많이 돌고 있듯이 이 아버지가 무지막지하게 훈련을 시켜요. 막 뺨 때리고 막 밥상 뒤엎고 그리고 애한테 막 쇠 과복 같은 거 입혀가지고 제대로 뭐 관절도 못 움직이게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고 막 불구덩이 막 던지고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어떻게 보면 아동 학대에 가까운 훈련을 시키게 되고 그 어려운 과정을 넘어서 이 소년이 점점 성장하고 그래서 모두가 좋아하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러한 서사가 뭐 거인의 별뿐만 아니라 뭐 여자 만화에 있어서는 어택 넘버 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만화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로 변주되게 됩니다. 예, 이러한 스포콘의 주제의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근성, 악과 깡, 정신력만 있으면은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떠한 목표라도 쟁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 당시 고도경제 성장 시대에 사람들은 맹렬함의 서사로서 진짜라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신화가 전국을 휩쓸면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게 되는데 그 영향으로 이 에이스를 놓여라도 등장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스를 놓여라에는 분명한 스포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주인공이 평범하고 감독이 특훈을 시키고 천재 라이벌 류자키 선배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 라이벌을 이기고 결국에는 승리를 쟁취하는 이 평범한 주인공의 서사가 주요 그 줄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에이스를 놓여라는 스포콘이다 라고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만 스포콘과 굉장히 다른 차이점도 있습니다. 일단 스포콘 예를 들면은 거인의 별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그 투수가 아버지의 맹훈련을 통해서 마구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 마구라는 것은 타자가 뭐 어찌할 수도 없을 정도로 구위가 엄청나면서 그리고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완전히 라이벌을 포함한 타자들을 완전히 제압시키고 우승으로 치솟는 그런 과정이 스포츠 게임에서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니까 굉장히 박진감 있고 또 막 카타르시스가 폭발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스를 놓여라에는 마구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술 없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게임에 있어서도 뭐 스코어만 넘어가고 있지 이들이 뭐 점수를 어떻게 주고받고 뭐 라이벌이 이렇게 쳤는데 주인공이 이렇게 맞받아치고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포츠 만화에서 보통 기대하시는 그러니까 뭐 슬램덩크라든지 블루락이라든지 그런 만화에서 보이는 그 어떤 농구 게임 혹은 축구 게임만의 묘미 그리고 거기에서의 어떤 드라마틱한 슛, 박진감 넘치는 연출 이런 얘기는 이
에이스 노여라와는 무관합니다. 이 보면은 두 선수가 이렇게 막 그냥 서로 스쳐 지나가고 있고 점수는 그냥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별로 공이 움직이고 있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에이스 노여라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 주인공의 눈동자 혹은 주인공의 표정, 그리고 그 어떤 미세한 심리 묘사, 이런 것이 주요 그 게임의 장면으로서 전격으로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범한 소녀가 라이벌을 꺾고 뭐 누구나 우러러보는 별이 되는 그 과정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주인공이 심리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리고 카메라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쫓아가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오카 히로미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사실 심리가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죠. 상대방 라이벌 선수가 뭐 자기가 정말 미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진정 존경하고 따르던 선배이고, 그리고 이 선배를 향한 연민, 동경은 계속 마음에 간직한 채 이 선배를 결국에는 넘어서서 독립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뭐 별로 설렁설렁 다니던 테니스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이제는 감독의 말 때문이 아니라, 감독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좋아서 테니스를 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리듬을 발견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에이스 노여라의 진정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주제는 어디서 왔냐? 소녀 만화, 순정 만화라고도 우리나라에서 불리고 있는데, 뭐 보통 우리나라에서 순정 만화 그러면은 오그라들어, 그리고 항마력이 필요해, 그리고 뭐 이 남녀의 그냥 상투적인 사랑 얘기를 다루고 있고 뻔한 이야기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순정 만화 혹은 소년 만화는